속지 않는 삶의 지혜를 드리는 풍수명가입니다. 시중 유튜브 풍수방송의 주장 내용을 풍수 이론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진실과 실익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명가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이 쌓이거나 줄줄 새는 대문풍수라는 풍수방송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에서 대문은 과학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대문은 공기의 소통, 아주 합리적인 내용으로는 공기의 소통이라는 전제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차원 높게 들어가면은 집안에 형성된 생기가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분산되고 모여드느냐 하는 쪽으로 봐야 하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문이 풍수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항상 집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의 담장 자체가 공기가 소통되지 않는 완벽한 차폐 구조를 갖추고 있을 때에 대문의 풍수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방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문의 열고 닫는 크기가 재물운을 좌우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대문의 열리는 면적이 크면은 재물이 새어나가기 쉬움으로써 적게 열려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전에 그 한옥에서의 그 양방가의 대문은 굉장히 대문이 크고 높습니다. 이것은 그 집의 그 권세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만도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닌 시절에 이렇게 대문을 크게 만드는 것은 이 방송에서 주장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필요 없는 재물이 새기만 하는 것을 크게 만든 결과를 가져왔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독주택의 대문은 한쪽을 밀폐형으로 만들고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폐형으로 만들고 한쪽의 것은 바람이 술술 통하는 창살 형태의 통풍형이 좋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대문의 그 주출입문, 주출입문은 낮은 곳에다가 설치하고 작은 쪽문은 높은 곳에 설치를 해야 좋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게의 현관문은 그 영업용 그 점포의 경우에 가게의 현관문은 그 점포의 중앙에는 좋지 못하고 그 지대가 낮은 쪽에 그 한쪽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 문을 그 두 쪽을 만들 때에 왼쪽 문은 고정을 하고 오른쪽 문만 안으로 밀면서 들어오도록 해야 돈이 쌓인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이 자동문은 자동으로 셔터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러한 문이 크게 열리므로 돈이 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좋지 못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풍수적인 진실과 실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적으로 외곽이 밀폐된 집안의 공기는 대문을 통해서 유통이 되므로 집안 공기의 크기에 적정한 대문의 크기가 적정한 그 대문이면 상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집안 공간 자체가 클 때는 대문이 커야 되는 것이고 공간이 적을 때는 대문이 적은 것이 그 공기의 유통상으로 맞다는 그런 것은 합리적인 그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열지 않을 대문을 크게 만드는 그런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적게 열려야 재물운이 좋다는 주장은
집안의 생기를 나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즉 집안의 그 공간 자체가 큰데도 문을 적게 만들면은 집안에 들어와 있던 공기는 유통이 되지 못해서 공기도 제대로 유동이 되지 않으면은 공기의 질이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무조건 대문을 적게 만들면은 공기 유동에 방해를 초래해서 집안에 공기가 신선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맞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독주택 대문의 양문장 모양을 한쪽은 밀평으로 하고 한쪽은 통풍형으로 만든다는 이러한 발상이야말로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대문의 두 짝 문짝을 다른 모양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까? 이와 같은 현실에 맞지 않는 허구적인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 맞는 또 사실과 크게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대문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야 대문을 만드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공개의 그 소통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가게 문을 중앙이 아닌 낮은 곳으로 내야 한다는 주장은 가게의 그 입지 조건과 부합해야 한다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무시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한쪽 구석으로 출입문을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가게가 위치하고 있는 입장 또 그 가게의 그 업종에 따라서 이 문은 중앙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가게의 그 중앙 출입문은 주택의 대문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주택의 생기와 영업시설의 생기는 상당 부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중앙대문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주장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동문은 크게 열려서 좋지 못하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동문이 열렸다 닫히는 시간은 불과 잠깐 시간입니다. 자동문이 열렸다 닫히는 그 시간에 그 안쪽에 있는 공간의 생기가 과연 얼마만큼 자동적으로 움직여서 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현실을 갖다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기의 그 흐름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문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문을 과연 어느 시간만큼 열어두느냐, 정말로 열리는 시간이 더 크기에 비해서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열리는 대문은 생기 유통량은 굉장히 얼마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갖다 과학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크기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맞다 손치더라도 현실적으로 과학적인 근거에서 판단을 해보면은 그에 따른 그 안쪽과 바깥쪽의 그 공기의 흐름, 생기의 유동 현상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문이 예전부터 갖고 있던 그러한 그 취지와 목적, 그리고 풍수적으로 대문이 갖고 있는 그 방향의 문제, 대문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느냐, 그 대기의 흐름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단순하게 대문의 크기만 갖고 좌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풍수적인 진실에 그 거리가 멀다. 단순히 개인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져야 이 풍수적 대문의 그 효과 또 실익에 대한
그러한 그 문제가 바르게 이렇게 본인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